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 서주영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 종합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 보조기기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벤처기업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성공 CEO로서 또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충북대학교 윤양태 교수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을 소개해드릴 때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궁금한 게요. 이 새만금 종합개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직책인가요? 새만금 종합연구개발원은 그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모시고 여러 목소리를 듣는 그런 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실제 기업이 거기에 입주시키고 특히 이제 벤처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업 입장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주면은 기업이 올 수 있는지를 조금 제가 좀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또 크리라 생각이 드는데 실은 지금 충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자문위원으로까지 역할을 맡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 기업을 이제 M&A 하고 나와서 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주위를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원장님으로 계시는 박병선 원장님을 뵙게 되는데 그분께서 좀 어떤 기업 입장에서 와서 한번 좀 자문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저도 또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인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새만금 자문위원이 되기 전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오랫동안 16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일부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또 앞으로의 역할이 또 기대가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새만금을 좀 기업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큰 역할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교수로 재직하기 전에 벤처기업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운영한 회사가 어떤 회사였나요? 제가 창업해서 운영한 회사는 이제 회사 이름이 힘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였는데 힘스 인터내셔널이요. 사업 내용은 좀 특이한 분야로서 우리가 신체가 불편하면은 뭔가를 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신체 불편한 것을 IT 기술로 좀 신체 불편함을 도와주는 우리가 이제 보조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보조공학 기기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회사를 제가 16년 좀 넘게 창업해서 운영을 했죠. 그래요. 그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 단말기 때문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점자 정보 단말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제품인가요? 점자 정보 단말기는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죠. 말을 하는 거는 우리말을 쓰고 글을 쓰는 건 우리가 한글을 쓰죠. 근데 시각장애인은 말은 우리말을 하되 쓰는 거는 점자로 쓰게 돼 있죠. 언어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 점자 정보 단말기란 그렇게 우리 글과 점자를 서로 이렇게 호환시켜주는 그러한 기기가 이제 기본이 점자 정보 단말기이고요. 가령 우리 아나운서님이 시각장애인에게 가령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우리 한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볼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읽어주기 전에는 그런 시각장애인한테 기계가 자동으로 점자로 변환해서 촉각으로 읽어주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죠. 반대로 또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뭔가를 자기가 글을 쓰면은 그게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갈 때는 한글로 다시 변환돼서 자동으로 가죠. 그래서 언어와 언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기기가 점자 정보 단말기의 이제 기본 기능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기기가 더 진화해서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뭐 메일이라든가 모든 역할을 다 하죠. 근데 못하는 게 없겠네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중에 어떤 그 동영상이나 그림 파일은 좀 볼 수가 없고요. 예, 다른 모든 것도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문자적인 거는 다 대부분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3번째로 제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또 만들게 된 계기가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벤처기업을 처음에 설립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러한 기기가 꼭 필요하다, 시각장애인한테. 미국은 이미 그런 기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각장애인이 이 기기를 활용해서 교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사무직도 진출하고 뭐 증권 분석가도 되고 많은 분야로 진출하는데 우리 한국은 이런 기기가 없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안마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기기를 개발해 주면은 우리 시각장애인이 많은 사회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좀 개발해줘라. 이런 제가 청 아닌 청을 받고 그러셨구나. 예, 좀 그 개발에 그 분야에 제가 좀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예. 근데 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저도 좀 살짝 좀 잠깐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이템을 생각을 해도 이거를 개발을 하고 또 제품이 나오기까지에는 굉장한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걸렸죠. 아마 개발을 시작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한 5,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나 오래요? 그 개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대부분의 우리 뭔가의 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그 개발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점자 정보 단말기는 내가 사용자가 아닌 남이 사용할 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기술적인 함정이 있었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개발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개발을 해서 우리 그거를 쓸 수 있는 맹학교의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거는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상상해서 만든 하나의 어떤 기술이지 실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런 기기가 아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그 맹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거 포기하면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비전이 없다. 꼭 좀 한번 개발을 해줘라. 뭐 이런 좀 청 아닌 청을 받고 제가 다시 한 1년 반 이상 다시 또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됐죠. 어찌 보면 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선의로 생각한 일이 어떻게 보면 일이 좀 커져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개발까지 해서 제품으로까지 출시가 됐는데 창업을 결정하기까지에는 굉장한 또 많은 또 고민과 또 결정이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내가 하게 되면 뭔가 한켠에는 그래, 이것만 하면 내가 자신감이 있다,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비법의 무기가 좀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개발을 사업적 목적이 아닌 조금은 선의적인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이게 좋은 기회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발전할 줄은 몰랐죠. 근데 개발을 하고 점점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사업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자금이 투입되고 어떤 위험이 오고 그래서 이거는 꼭 사업에서 성공하겠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좀 완수했다려면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끝까지 좀 추진을 했죠. 또 믿음이 또 있었기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창업하셨을 때 어떤 위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위기가 많죠. 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이제 위기가 있죠. 특히나 기술을 기본으로 개발하는 벤처기업은 첫 번째 위기는 기술적인 어떤 위험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했던 기술을 계획했던 시간 내에 개발하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 계획했던 기술이 계획됐던 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은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시기를 또 놓쳐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개발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돈과 노력과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따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그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이게 지연되면서 네.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되고 어떤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아주 많았었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또 도움 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위기를 겪는 그 비법 어떻게 겪으셨나요? 제가 좀 복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셨군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이 했던 창업 초기 같이 했던 우리 직원들이 같은 창업 초기 우리 동료들이 3개월 급여도 못 받고 끝까지 일해줄 때는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 지연되면서 계속 이제 수입은 없고 계속 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금을 대부분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그 당시는 이제 그 어떤 장애 분야의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벤처 투자가들에게 투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어떤 쉽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은행 차입에 의존하고 은행 차입을 하려고 하면은 온 가족, 친지, 형제들이 또 보증도 서주고 뭐 그런 도움을 또 크게 받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개발을 의뢰했던 그분이 우리 이제 청주 맹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당신께서 맹인이셨어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분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시각 장애인계가 이런 기기가 있어야 우리 시각 장애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함정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분이 저희 회사를 아예 학교로 이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청주 매학교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교실 한 칸을 비워주고 교실 한 칸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제품을 성공시켜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있다.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분이 교실 한 칸을 내주셔서 네. 그분이 여기 들어와서 앞으로 모든 테스트나 개발을 여기서 진행을 해라. 여기서 먹고 자고 퇴근도 하지 마라 여기서. 네. 대신 여기에 있는 모든 시각 장애인들은 필요하면 다 불러다가 써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3개월 동안 개발 마지막 단계 테스트를 아주 큰 도움을 받고 3개월 동안 그 학교 교실에서 먹고 자면서 완성을 지었죠. 네. 아주 정말 크게 감사드리죠. 또 교장 선생님의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또 점자 정보 단말기가 탄생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또 시각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요. 지금은 그 시각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안마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많은 직업이 창출되었어요. 네. 진짜 직업이 창출된 거는 꼭 그 기술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이 변해서기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없던 그 일반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각장애인 교사가 100여 명 이상 생겼고요. 공무원, 사무직, 뭐 법률가, 아나운서까지, 방송인까지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했죠. 대학생 진학률도 한 300% 이상.
꽤 늘어났고 많은 일이네요. 그런 분야의 취업률도 한 400% 이상 증가했죠. 참 그럴 때 참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저에게 전화하거나 저에게 와서 우리 사장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막 할 때는 아주 정말 너무나 예, 반갑고 고맙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또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또 반가운 거는요. 또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해외 시장 진출까지 성공할 수 있었었나요? 기술의 난이도는 좀 높은데 많은 어떤 자원이 투입돼서 개발된 건데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한정된 그 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해외에 많은 노력을 했죠.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거의 4년 가까이 미국 시장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공부하고 시행착오로 인한 수업료도 많이 내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한 35개 국가에 저희 그 점자정보 단말기가 수출되고 있고 기술 제품으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그냥 으뜸이네요. 최고네요. 네, 저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외 시장을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렇게 주변 분들이 왜 또 해외 시장을 나가냐. 그냥 국내에서만 하지. 해외 시장 나가면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 라면서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요. 제가 이거를 개발한다고 처음 했을 때 주위에서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유는 기술적으로 난이도도 높을 뿐더러 그거를 개발해서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그 500만 원이 넘는 그 비싼 기계를 과연 사겠느냐. 그리고 또 몇 명이나 사겠느냐.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 대비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주로 많이 만류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갈 때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상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그 점자정보 단말기를 해외에 있는 고객한테 직접 판매해야 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신이 거기 가서 괜히 힘만 쏟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의 만류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됐고 미국의 지사를 설립해서 13명, 12명의 현지인과 한국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좀 보기 드물게 일반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좀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금은 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모험적이고 도전을 좀 즐기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저희 후배들에게도 벤처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후배들에게도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노력해서는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그냥 중간은 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뭔가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저도 또 새로운 분야에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새로운 분야에 제 자신이 좀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좀 애정을 쏟은 그런 회사를 키워오셨는데 참 특별하게도 그 M&A를 통해서 더 큰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셨더라고요.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까닭으로 또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셨나요? 어떤 벤처기업의 꽃은 그 M&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A가 예전에는 조금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벤처기업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초창기 기업이 어느 정도 특정한 기술로 기업을 키워놓으면은 그 회사를 다른 더 큰 기업이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더 큰 시장과 자본과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좀 돈을 주고 그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아마 제 역할은 그 기업이 저희 회사만큼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마 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도내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예. 창업을 꿈꾸는 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신가요? 이제 요즘에 경제가 좀 많이 어렵고 취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벤처기업의 성공 어떤 이야기보다는 네. 실패했던 얘기를 주위에서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를 너무나 잘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꿈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봐라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좀 실제로도 또 요즘은 또 예전과 다르게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라 하고 싶지만은 그 전에 좀 그러나 좀 준비는 철저하게 해라. 자기가 뭔가를 개발할 아이템을 좀 아주 심사숙고하고 네. 좀 자기보다 더 아는 분한테 자문도 받고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또 할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해라. 사업은 꼭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답이 정해져 있지만은 네. 사업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남들과 좀 다르려고 하면은 좀 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봐라 네. 하고 좀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좀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을 이끌어 오셨던 만큼 또 앞으로의 또 활동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제 새만금 또 자문위원도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앞으로의 이제 또 활동 계획이 어떠신지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창업을 해서 쭉 이제 기업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는 제가 직접 기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저보다 더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벤처 기업을 설립해서 성장해 갈 때 네. 제가 좀 그런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큰 역할을 네. 할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교수님의 또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